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조용하지만 집요했던 인생. 1685년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젠하우.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름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사실 그는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 삼촌, 사촌까지 모두 음악가인 집안에서 태어난 바흐는 음악이 선택이 아니라 공기처럼 존재했다. 우리가 아는 바흐는 조용하고 엄숙한 이미지지만 젊은 시절 그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다. 음악 문제로 동료 연주자와 크게 싸우다 칼을 들고 다툴 뻔한 기록까지 남아있다. 이유는 단순했다. 연주가 형편없다. 바흐에게 음악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었다. 20살 무렵 바흐는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를 만나기 위해 무려 400km를 걸어간다. 회사에는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해놓고 돌아온 건 4개월 뒤였다. 상사는 분노했고 바흐는 단지 이렇게 생각했다. 배울 건 다 배웠다. 바흐는 2번 결혼한다. 첫 번째 아내는 사촌이었던 마리아 바르바라.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이 결혼에서 7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하지만 당시엔 아이들이 모두 자라는 것이 기적에 가까웠다. 첫 번째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바흐는 다시 결혼한다. 두 번째 아내는 젊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안나 막달레나였다. 이 결혼에서 13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그래서 바흐의 자녀는 총 20명. 바흐의 집은 가정이면서 학교였고 연습실이었으며 작업장이었다. 그는 작곡가이기 전에 가장이었다. 라이프치 교회에서 일하던 바흐는 상사들에게 자주 불려다녔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음악이 너무 길다, 너무 어렵다, 신도들 이해 못한다. 하지만 바흐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유행보다 기준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의외로 바흐는 커피를 무척 사랑했다. 당시엔 커피를 나쁘게 보던 시선이 많았는데 바흐는 오히려 커피 칸타타라는 유쾌한 곡을 쓴다. 내용은 이렇다.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아빠 몰래 마셔요. 지금으로 치면 완전한 풍자곡이다. 노년의 바흐는 시력을 점점 잃어갔다. 그는 회복을 기대하며 당시 유명했던 안과 의사에게 눈수술을 맡긴다. 하지만 그 의사는 결과적으로 돌팔이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수술은 실패했고 바흐는 완전히 실명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사는 훗날 핸델에게도 같은 수술을 했고 핸델 역시 시력을 잃는다. 그럼에도 바흐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면 외워서 쓰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1750년 바흐는 라이프치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그의 죽음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시대는 이미 더 화려한 음악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흐가 남긴 음악은 한동안 잊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깨닫는다. 그의 음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음악의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바흐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자리에 머물렀고 반복했고 쌓아 올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음악 위에 서 있다. 음악으로 승부 본 남자. 1685년 독일의 도시 할레.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름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하지만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음악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핸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걸 강하게 반대했다. 음악은 직업이 안 된다. 그래서 핸델은 다락방에 작은 건반 악기를 숨겨두고 몰래 연습했다. 밤이 되면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건반을 눌렀다. 음악은 허락이 아니라 몰래 선택한 길이었다. 핸델은 머무르지 않았다. 독일을 떠나 이탈리아로 갔고 오페라를 배웠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 교회가 아니라 극장, 예배가 아니라 관객. 핸델은 성격이 매우 다혈질이었다. 오페라 리허설 중 가수와 크게 다투다. 무대 장치 쪽으로 밀어붙이며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노래 안 하면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 가수는 울면서 노래했고 공연은 성공했다. 핸델은 무섭지만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핸델은 오페라 극단을 운영하며 돈도 벌고 명성도 얻는다. 음악가이자 사업가였다. 하지만 욕심은 항상 위험했다. 오페라는 갑자기 인기를 잃는다. 극단은 무너지고 핸델은 파산한다. 사람들은 말했다.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그때 핸델이 쓴 곡이 메시아다. 오페라가 아니라 오라토리오. 무대도 의상도 연기도 없다. 오직 음악만. 이 선택은 도박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핸델은 다시 일어섰다. 말년의 핸델은 시력을 점점 잃어간다. 그는 눈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결국 거의 실명 상태가 된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다. 보이지 않으면 불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핸델은 더 이상 지휘할 수 없었지만 공연장에 나왔다. 무대 가까이에 앉아 관객의 박수를 들었다. 음악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믿었다. 1759년 핸델은 런던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는 국민 작곡가로 예우받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된다. 핸델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넘어졌고 망했고 다시 일어났다. 그의 음악은 질서보다 사람을 울리는 힘을 선택했다. 그래서 핸델은 지금도 무대에서 살아있다.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있지.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그래서 난 생각했지, 핸델은 여자, 너 아니야, 둘 다 남자야. 같은 애 같은 땅 독일에서 태어난 두 개의 사운. 삶은 갈라져 막은 말에 우유가 Bach or Handel,
커플 아래 악보 새벽 4시 종소리 교회 안에서 쌓아올린 규칙과 질서에 논리 돈은 없었지 대신 남긴 건 뿌리 유행은 지나가도 내 음악은 기준이 가족 신앙 반복되는 하루 난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남아있지 지금도 난 나갔어 독일에서 이탈리아 다시 영국 무대 위 스팟라이트 환호가 날 따라와 교회 말고 극장 신 말고 사랑 관객이 숨어들 때 내 비트는 살아남아 돈도 벌었지 왕 앞에서 플레이 결혼은 안 했어 대신 자유와 페임 한 명은 신에게 한 명은 세상에 한 명은 조용히 한 명은 크게 후유가 핸들 같은 시대 같은 하늘 두 번이나 스쳤던 발걸음 말았지만 만나지 못한 이유 우린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거든 성공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말해 둘 다 정답이 안 남는 사람도 필요해 울리는 사람도 필요해 세상은 마음만으로 굴러가지 않고 애들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아 이제 질문은 하나 너는 어떤 음악이야 지키는 쪽이야 던지는 쪽이야 Say loud 박차 핸들 타임